12.3 내란 모의를 롯데리아에서 했다. 그중에 민간인 노상원이가 있다. 이런 것은 이미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상원이라는 자, 전 정보사령관인데 이 사람이 점집을 하고 있었다. 이런 것이 JTBC 보도에 의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점집은 롯데리아 회동이 있었던 이 경기도 안산 그 인근에 있다고 합니다. JTBC 취재진들이 이 점집을 찾아갔는데 동업자 3명이 자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노상원이가 영적인 어떤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야, 정보사령관을 지낸 자가 점집을 운영하면서 영적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은 노상원이가 남자 보살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기가 있는 남자 보살이 노상원이다. 그런데 그 노상원이는 전 정보사령관이었고 이번에 내란을 모의한 민간인 중에 한 명이다. 핵심 인물인 것이죠. 그런데 이 점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게 상당히 좀 관심을 끌지 않습니까? 지난 18일에 일단 구속이 됐는데 이 노상원이라는 자가 아주 파렴치한입니다. 육군 정보학교장 시절에 그 딸뻘이밖에 안 되는 그 어린 여자 여군을 불러내서 신체 접촉을 하고 강제 추행을 한 그런 자죠. 이 파렴치한 자가 이 일로 인해서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죠. 그때부터 노상원은 이제 점집을 운영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천공, 건진법사, 명태균 이 정도만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노상원이도 전 정보사령관씩이나 되는 사람이 점집을 운영하는 영적 기도를 하는 영적 기도. 꿈의 대화를 했다 그러대. 김건희하고 꿈의 대화를 했다 그래요. 야, 진짜 이 정권은 정말 희한해도 너무 희한해. 그래서 설마 이러면 그게 진짜입니다. 건진, 그러면 건진 법사라고 그러죠. 건진 법사. 전성배라 그래. 뭐 법사는 뭐 법사야. 이 인간도 2018년도에 공천장사를 한 혐의로 해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갑자기 건진을 체포한 이유는 뭘까요? 이 건진이가 가지고 있는 폭발력, 이 폭발력이라는 것은 김건희와 건진이 10여 년 전부터 엮여 있기 때문에 건진이를 다른 쪽에서 체포를 하거나 검찰이 아닌 다른 쪽에서 경찰이 체포를 하거나 또 아니면 일반 언론사에서 취재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건진과 김건희와의 관계가 모두 까발려지기 때문에 검찰은 그것이 두려워서 먼저 건진을 체포해서 휴대폰도 압수하고 증거인멸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코바나 컨텐츠 시절부터 고문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다녔고 윤석열 선거 캠프에서도 활동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 딸, 친인척들도 모두 다 그 캠프에 넣어서 활동을 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명색이 건진 법사라고 불리면서 김건희, 윤석열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소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했던 그런 미친놈 아닙니까? 그리고 또 명태균, 그러면 혼자 미륵보살이다 이러면서 명박사님, 명선생님 이러면서 그냥 김건희가 전적으로 믿는다. 이따위 카톡을 보냈던 자 아닙니까? 이 역시, 보살, 미륵보살, 진짜 불교를 너무 더럽히고 있는 것 같아, 이들이. 물론 불교는 아니죠. 그런데 자꾸 보살이니 미륵이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일반인들은 뭣도 모르고 그게 불교인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무당들입니다. 무당. 지금 이 무당들, 명태균은 무당이라고 부르고 이 역술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래요. 자기는 예지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데 다 그게 그겁니다. 지금 명태균 휴대폰 열리기 시작했죠. 15만 5천 개의 컨텐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김건희, 윤석열과 관계된 것들을만 추려서 검찰이 이제 밝힐 모양인데 이미 이전에 그 윤석열과 김영선 좀 해주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대. 이것은 까진 적이 있고 그와 관련된 그것은 20초 정도 되고요. 한 2분 정도 되는 통화 내역도 이미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공천 개입에
핵심 이런 것들이 바로 무당들, 이 점쟁이들이 다 개입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우리는 뭐 되게 천공이 1번인 줄 알았잖아요. 천공이. 근데 명태균이가 나오기 전에는 천공이 1번 맞습니다. 천공이 1번이었어. 그런데 명태균이가 쭉 나오니까 이거 다 명태균이가 한 거네? 천공은 뭐야? 이러니까 천공이 갑자기 지난 18일에 뿅 하고 등장을 합니다. 왜? 내가 1번인데 왜 명태균, 건진, 이제 여기다가 노상원까지 나오네? 그러면 내가 1번이라는 걸 증명해야지 이러면서 18일에 유튜브에 이상한 것을 올리죠. 천공이 뜬금없이 윤석열이 하늘의 도움을 받아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3개월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라고 천공이 이야기를 합니다. 천공 말이 맞습니다. 3개월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이 3개월 안에 윤석열은 파면될 것이고 감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천공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공은 윤석열이가 잘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윤석열이가 가장 잘 되는 게 뭐냐면 감옥 가는 것이에요. 감옥으로 가는 게 가장 잘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공의 예지력이 아주 뛰어나다. 그러면서 100일 동안 공부를 다 해야 한답니다. 윤석열이가 100일 동안 공부를 다 해야 된다. 아니 나이 60대 중반이 될 때까지 공부를 안 했는데 윤석열이가 100일 동안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100일 안에 탄핵이 다 끝난다. 그래서 윤석열은 감옥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천공은 거꾸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년 설 안에 다 정리가 된다. 그러면 윤석열의 힘이 바뀌어 버린다라고 천공이 예지를 했어. 천공 대단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설 안에 윤석열은 감옥에 가게 될 것이고 윤석열은 앞으로 가는 길에 힘이 바뀌어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어마무시한 힘을 자랑했지 않습니까? 전두환이처럼 독재를 하고 싶었고 총통이 되고 싶었던 자가 윤석열입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의 힘이 바뀌어 버린다? 천공. 넌 역시 따봉 최고야. 다 맞는 말이네. 그러면서 동지 때부터 뭐가 다 바뀐답니다. 동지. 동지를 시점으로. 그러면 내일이 동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 25일 날 윤석열이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날 출두하라고 지금 공조 보내서 보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한테. 물론 출석할 가능성은 낮죠. 그러나 하여튼 천공이가 말한 100일 동안 공부를 해라. 3개월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생긴다. 그리고 윤석열의 힘은 바뀌어 버린다. 그 말이 너무 맞네. 천공이 제일 영험한 것 같대. 내가 보니까. 어떤 속셈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천공이 말이 맞아요. 100일 안에 다 바뀌고 윤석열의 힘은 바뀌어버린다. 설 안에 정리가 된다. 설 안에 정리가 된다.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돼. 그리고 동짓날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럼 내일부터 시작해서 설 안에 탄핵이 다 끝날 것 같다. 이 말을 천공이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하여튼 이 윤석열, 김건희 이 인간들한테는 모두 다 점쟁이, 무속인, 당골레 이런 것들만 붙어 있습니다. 영적 대화를 한다느니, 꿈의 대화를 한다느니, 정말 이런 인간들이 대통령이라고 대통령 마누라라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 참으로 답답할 일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난 11일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용달차 세대가 들어간 것이 연합뉴스에 의해서 포착이 됩니다. 아침 8시 50분부터 파란색 용달차 세대가 들어갑니다. 한남동으로. 그건 연합뉴스에 다 나온 거잖아요. 차량 3대 중 2대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큰 박스가.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2대는 그게 박스가 들어갔고 1대는 짐은 안 들어가고 그냥 차만 들어갔다. 그런데 이게 뭘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11일 당시 이게 연합뉴스가 보도를 할 당시는 많은 언론들이 이제 짐 실으러 간다. 증거인멸을 위해서 짐 실으러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달차가 빠져나올 때 빈 차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용달차에는 무엇이 실렸을까? 여기에 대해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구스레타. 굿 용품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난 그것 들으면서 빵 터졌어. 이야, 신박하다. 그 안에 굿 용품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용달차에는 숨어서 무당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야. 그동안 에이 설마 무슨 거기서 굿을 하겠어. 말도 안 돼. 이랬지만 사실은 우리가 말도 안 돼.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김건희 윤석열 부부에게는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그걸 실행했습니다. 계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내란이 뭡니까? 전쟁이 있었습니까? 사변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혼자 미친놈처럼 나 지금 계엄 선포합니다. 그것도 밤 10시 반에.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럼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 굿 용품이 용달차에 들어갔고 거기서 굿을 했지 않았을까? 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나는 했다고 생각이 들어. 갑자기 그걸 들으면서 맞아. 거기에 굿용품 들어갈 수도 있겠다. 작두도 들어가고 그래서 무당이 작두를 타야 되는데 갑자기 김건희가 작두를 타고 춤을 추지 않았을까? 방울을 막 흔들면서 막 뭐 잡기야 물러거라 뭐 이러면서 우리 계엄을 반대한 작자들을 전부 다 뭐 지옥으로 가게 해 주소서 이러면서 작두를 타고 방울을 흔들고 뭐 대나무를 막 흔들고 지랄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여튼 이 노상원이라는 자가 그냥 전 정보사령관이고 퇴역한 군인이고 퇴역한 군인들을 모아서 사조직을 만들고 그들이 계엄을 선포하는데 큰 이 참 못된 짓거리를 하고 뭐 이 정도로 알았는데 점쟁이였다는 것이 밝혀지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나도 이런 방송을 하면서도 너무 웃기는 거야. 그냥 어떤 사실을 좀 전달해드리고 거기에다가 어떤 코멘트도 좀 하고 이랬으면 좋을 텐데 뭐 점쟁이였대더라. 저 새끼도 점쟁이야. 또 누구도 점쟁이일까? 김용현이도 혹시 점쟁이 아닌가? 그러니까 옆에다 둔 거 아니야? 그냥 중앙파에서 옆에 뒀을까? 여인영이도 혹시 점집 운영한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 갑자기 김용현이가 이뻐서 여인영이가 이뻐서가 아니라 윤석열 입장에서 김건희 입장에서 이놈들도 점쟁이니까 좋아한 거 아니야? 뭐 예지력이 있다? 근데 이번에 김건희는 싹 정리해야 돼, 옆에. 왜냐하면 다 틀렸잖아. 그리고 이 날짜, 12월 3일 밤 10시 30분으로 잡은 이 날짜, 이 시간, 이거 혹시 건진이 잡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노상원이가 잡은 게 아닐까? 나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서 선관위 직원들 30명 체포하고 뭐 이렇게 한 것도 다 노상원이가 기획한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케이블 타이로 손발 묶고 얼굴에는 두건 씌우고 해서 수방사 비원 벙커로 모두 다 잡아들여라. 이거 다 노상원이가 기획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의 친구 석동현이 변호사이면서도 윤석열 변론도 안 하겠다. 자기는 뭐 자문만 하겠다고 이야기한 석동현이가 있어요. 이 자가 어저께 갑자기 막 여기저기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지가 변호인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지금 윤석열 변호인이 아니잖아. 그런데 갑자기 지가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윤석열이는 체포에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 이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포에 채자도 꺼내지 않았으면 뭡니까? 포박에 포자만 꺼냈습니까? 국회의원들을 다 포박해라. 아니 이진우 전 수방사 사령관이 그걸 증언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가 4명씩 들어가서 국회의원 한 놈씩 다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라. 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이진우 사령관이요. 그러면 석동현이 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석동현이 너도 허위사실 유포야.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이미 이진우 사령관이 이런 걸 다 증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호도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론을 돌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를 향해서 윤석열은 나쁜 놈이 아닙니다. 싸워주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12월 4일 날 계엄에 실패한 이후에 합참 거기에서 만났다지 않습니까? 결심 지원실 지하 벙커에서. 그래서 거기서 매우 침통한 분위기였다 그래요. 거기에서 김용현이한테 윤석열이가 물어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회에다 몇 명 넣었어? 500명 정도 넣었는데요. 야, 거봐 부족하잖아. 1000명은 넣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지금 군 관계자들이 공수처에 나와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정말 잔혹한 인간들인 겁니다.
그러면 그래놓고도 계엄이 야당에게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 뭐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이딴 개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이들은 계엄을 계획하고 실행해 옮긴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그리고 국회의 힘에 의해서 민주당에 의해서 이것이 좌절된 것이죠. 그런데도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격용 총이 등장을 하고 탱크 부대가 대기를 하고 기관 단총이 나오고 뭐 실탄이 나오고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민주당에 대한 경고용이었다고요? 모두 다 그 말 자체가 사기입니다. 내란죄라는 게 뭡니까? 내란이라 국헌문란이잖아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시키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란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이는 아니 내가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지금 불가능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1997년 전두환이 내란 혐의 재판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나오느냐. 영구히 그 헌법기관을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내란에 포함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군인이 진입한 것만으로도 내란인 거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진입해서 뭐 사진을 찍고 또 뭐 그 선관위 선량한 직원들을 모두 다 체포해서 어딘가로 데리고 가려고 했다는 그 계획만으로도 내란죄는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하여튼 한남동 관저에서 굿을 했으면 이제 김건희, 윤석열은 안 잡혀가는 겁니까? 하여튼 굿 작두를 타다가 혹시 발을 다치지는 않았나? 김건희? 완전히 무당공화국, 이 무속공화국이 돼가지고 정말 참 슬픈 대한민국입니다.